그럼 지금부터 영화 결혼하겠나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감독님부터 배우분들 차례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쪽으로 쭉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 걸음 귀한 시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기자시사에서 또 되게 의미 있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하겠나에서 선우 역할을 연기한 이동입니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겠나에서 민우정 역을 연기한 한지은입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우 엄마 미자 역을 맡은 배우 차미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 말씀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앞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맨 앞줄에 계신 기자님께. 네, 맞습니다. 예, 에이스의 강익모입니다. 감독님께 짧은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배우 세 분들께는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부산 사투리에 대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누가 잘했나를 얘기를 여쭐 거고요. 감독님께는, 뻔한 스토리 같았는데, 핑크 몰리의 눈 내리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3장면 정도에서 이 영화가 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영화 시작할 때 처음 산타 메리 크리스마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등장을 시켰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좌우간 10월 23일부터 2달간 잘 롱런하셔가지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 영화가 극장에 걸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두 명의 어머니 가운데 어쨌든 기초수급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이 영화를 쭉 끌고 나가는 라인이 되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혹시 경험에서 갖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은 언론에서, 또는 요즘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시쳇말로 요양병원은 요양 무덤이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연유에서 이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이것을 얘기를 굴리고 굴려서 이렇게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는지 말씀 주시면 고맙겠고, 세 분의 부산 사투리 누가 잘했나? 한지연 씨의 부산 사투리는 내가 지금 부산 여자를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정확한 딕션에, 그리고 감정이 섞였을 때의 부산 사투리가 너무나 좋아서 이 배우 앞으로 제대로 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투리를 어떻게 습득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아마도 감독님 말씀하신 멘트를 보니까 부산 분이신 것 같은데, 코치를 어떻게 누구에서 받았는지, 어려움이 없었는지 살펴주시고, 이동휘님 때문에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를 한 20번은 봤을 거예요. 할 때마다. 그런데 예, 그때마다 너무 볼 때마다 이렇게 연기가 좋아 보이는 배우가 있고, 계속 보면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라는 배우가 있는데, 오늘 이 배우가 아버지에게 살가우면서도 툴툴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좀 어려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모두가 다 동병상련의 느낌을 갖게 해줄 것 같아서 영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들에서 어떻게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대상을 강신일 씨가 오늘 안 나오셨는데 연기 잘하기로 소문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상대로 어떻게 해서 어떤 합을 거쳐가지고 그런 톤의 연기가 나왔는지 설명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차미경 선생님은 드라마에서 종종 볼 때만 해도 늘 그 잘생긴 여배우들이 하는 그런 사모님 역할보다도 개성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영화 하시면서 저렇게 싹 어울리는, 특히 대변 얘기에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렇게 팔을 뿌리치는 장면에서는 저 배우 아니면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사투리, 그 다음에 이 영화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영화에 대해 극찬을 해주시면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차례차례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이 영화 스토리를 잡게 된 계기를 제일 먼저 물어보셨어요.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 이 이야기를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제가 한 6년, 7년 전에 제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가 모티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초수급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과정,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되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어쩌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되게 현실적인 것 안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지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요. 영화가 전체가 다 팩트는 아니지만 영화적으로 많이 각색을 하기도 했지만 영화의 시작과 아이디어는 저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감독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그 연기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의 어떠한 이야기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토대로 거기서 조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도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시점이 좀 지나고 났을 때는 이제 강신일 선배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입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도 강신일 선배님을 어느 순간 이렇게 촬영장에서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몰입이 잘 될 정도로 선우의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셔주니까 제가 굉장히 이입하는데도 굉장히 수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어떠한 작품은 정말 상상 속에서 그 캐릭터를 구현해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이 현실적인 어떤 느낌에서 아니면 저로부터의 어떤 출발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서 좀 출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우라는 인물이 감독님이 쓰시고 감독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담겨져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저는 어떤 표정과 감정을 짓거나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느끼는 지점에서의 어떤 오는 그 무언가 어떤 이 사건이 아니라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한 무기력함, 그런 어떤 그 벽 앞에서 좌절하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 투영해 보려고 했었고, 제가 그냥 영화를 봤을 때 제 모습을 보면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다 떨어지고 재수학원에 다니면서 도통 아무런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했던 그 어린 시절에 제 얼굴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과 감독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어떤 캐릭터의 어떤 감독님의 이야기, 감독님의 그 실제로 있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접목을 시켜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한지은 배우님은 그 사투리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는데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사투리에 대해서 칭찬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많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의 이제 배경 자체가 이제 모라동이라는 부산에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네이티브처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부담감과 그리고 또 우정이로서 이제 섬세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장면들에서 이 사투리를 놓치면 또 어떡하지? 라는 이런 사실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사전에 촬영 전에 저희가 2달 정도 연습했나요? 오늘. 네, 한 2달 정도 수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또 감독님부터 저희 사투리 선생님께서 그 녹음 파일로도 많이 보내주셔서 그거를 계속 수없이 들으면서 연습을 했고,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감독님이 계시니까, 여기 네이티브이신 감독님이 계시니까 네, 감독님을 엄청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컷하자마자 감독님한테 달려가서 감독님 맞아요 네,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쌓아갔던 것이 또 다행스럽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산 출신인데요. 영화 보면서 다들 부산 출신이신가 싶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사투리였습니다. 네. 네,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는 정말 너무 좋았죠. 보통 제가 다른 드라마의 팔도 사투리를 다 하는데 사투리를 한다는 게 정서를 가지고 가기가 정말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정말 너무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하게 된 거는 감독님하고 제가 단편 그리고 장편 한 편을 전에 같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구상하실 때부터 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아는 감독님이 뭘 여기서 원하시는지 작품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신뢰, 그렇게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 차미경 배우님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지은 배우님과 이동희 배우님도 어떻게 해서 이 작품에 출연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는 뭐 제가 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도 범죄도시 같은 작품도 너무 좋아하고 극한직업 같은 영화도 너무 좋아하지만 뭔가 그런 대본을 읽으면서 그런 게 좋았어요. 일단은 감독님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쓰셨다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을 많이 좀 흔들게 하는 요인이 됐고, 그리고 왜 길 지나가다 보면 연인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길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뭔가 거리를 두고 심각하게 대화 나누고 있는 모습을 살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보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저희 대본에서도 선우와 우정이 그 길에 이렇게 서가지고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그냥 봤을 때는 저기 둘이 싸운다 뭐 하고 지나갈 수도 있던 어떤 그런 거지만, 영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또 뭔가 돋보기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가 또 영화같이 다 그려지듯이 그런 장면들이 좀 되게 이게 영화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에서 또 조금 이 작품은 좀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뭐 여러 가지 장르 뭐 또 있지만 뭔가 인물들이 현실에 이렇게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직접 겪고 사람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인데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에 조금 더 끌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작품을 고를 때, 장르 불문하고, 가장 먼저 제 마음을 울리는가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 내 마음에 이 시나리오가 와닿아서 잘 읽혀야 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어서,
결혼하겠나는 너무너무 잘 읽혔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평범한 소재인 듯 하면서도 그 안에 감독님께서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섬세함들이 저는 숨어져 있다고 봐서 이것들이 너무 웃고 울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되게 빠르게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맡았던 우정이라는 역할이 사실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정이를 조금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우정이를 내가 한번 잘 표현해 보면 좋겠다. 그럼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화가 정말, 네. 질문. 네. 네, 저 시네플레이 김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 영화가 작년 전주영화제 모라동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결혼하겠나로 제목을 변경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영화제 버전과 극장 개봉 버전의 차이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고 또 이동희 배우님께는 저번에 이재훈 배우가 유튜브에서 모라동에서 이 이동희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본인의 연기에 대해서 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일단 원래 원제는 모라동이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하겠나라는 영화 제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었는데요. 일단은 모라동이라는 건 너무 저의 사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어서 이 영화가 조금 더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제 이렇게 제작사와 배급사와 같이 의논을 한 끝에 어쩌면 너무 사적인 이야기보다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제목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엄선 하다가 저희도 막 아이디어를 막 내다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동희 씨 아이디어입니다, 이 제목이. 그래서 동희 씨가 결혼하겠나가 어떻겠냐라고. 저는 모라동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그래. 저희는 처음에 제목은 뭐, 결혼해도 될까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부산스러운 제목을 오히려 동희 씨가 탁 던져주면서 저희가 전부 다,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제목을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네, 영화제 버전과 극장 상영 버전이 다른. 버전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 버전을 그대로 제목만 이제 해서 개봉했고요. 버전은 전혀 틀리지 않는 똑같은 버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모라동이 더 좋았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 질문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평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미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어디에 미치지 못했는지 아니면 미치지 않았던 건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제 스스로 그 작품의 어떤 연기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재훈이 형, 우리 이재훈 배우가 그렇게 얘기해 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소속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제일 뒤쪽에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중입니다. 좀 전에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선우가 그 삼촌의 말을 듣잖아요. 가난은 전염병이고 모지러야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삼촌의 말을 듣고 요양병원으로 모셨다가 다시 이제 모셔오고 그리고 그 뒤로는 전임 교수가 될 기회가 있는데도 이제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어쨌든 3천만 원의 수입 때문에 결국 미래를 포기하는데 사실 제목하고 매치가 좀 안 된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뭐 원래 제목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그걸 듣기는 했지만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관객들이 보시기엔 어떤 선우와 우정의 어떤 결혼 이야기 초반에 약간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혼 쪽으로 좀 강하게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가족의 문제 그리고 어떤 도덕이나 어떤 가치관의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주제는. 그래서 감독님께서 여기 관련해서
이 전체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연출을 하실 때, 관객들에게 이런 주제 의식, 그렇죠. 어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이 뭔가 좀 이런 점은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하셨던 그 지점 같은 경우가 사실 영화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 영화는 한 청년 세대가 미래를 꿈꾸려고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꼭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재명 선배, 그 미자가 뿌려놓았던 작은 씨들이 이제 유재명 선배에 의해서 되게 다시 걷어지게 될 때, 그때 선우라는 캐릭터도 사실 원래부터 좀 부족하게 살다 보니 이게 남에게 뵙히는 것도 되게 인색한 캐릭터여서 조금씩 그 친구의 성장과 변화를 같이 담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안에서도 그래도 좀 현실은 생각보다 더 차갑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지금 지금 청년 세대에게는 어떤 유리천장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깨고 싶지만 깨지도 못하는 그 아이러니함이 영화에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영화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현실적인 재난 상황이 닥친 스토리인데요. 우리 차미경 배우님께서는 캐릭터나 이 상황에 공감된 부분이 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 엄마라면 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아들 둘 키웠는데 어떤 큰 일이 생기면 조금, 굉장히 대범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공감 많이 됐고요. 작은 일에는 좀 많이 당황하고 좀 힘들어 하지만 어떤 큰 일에는 오히려 지혜롭고 또 든든하게 지원군이 돼주고,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거의, 아니면 또 제 옆에 또 우리 엄마들 거의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차미경 배우님이 아닌 다른 분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영화 속 캐릭터를 잘 표현해 주셔서 그게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지훈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영화 결혼하겠나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매력 포인트는요, 일단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장르를 보니까 코미디 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뭔가에 웃기기 위해서의 웃긴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어떠한 힘든 순간에도 늘 항상 유머는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피식피식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섞여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힘듦, 화,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 어디서의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옆집에서, 내 바로 가까이 있는 친구에서 나에게서도 늘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 우리 영화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으셔서 결혼하겠나의 매력을 듬뿍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배우들과의 작업이 좀 어땠는지, 현장에서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캐스팅된 배우분들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영화를 시나리오 쓸 때의 어떤 퀄리티보다 너무 좋아져가지고 사실 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뭔가 고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너무나 연기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호흡도 되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사실 사투리에 대한 적응은 조금 이렇게 저도 고민이 있었죠. 원래 다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배우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떻게든 이 부산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 과정이 되게 같이
예,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닮아가다가 나중에 영화 찍다가 중간쯤에는 갑자기 사투리를 막 쓰시고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부산분 다 됐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호흡도 좋고, 사실 되게, 찍으면서도 되게 화기애애했었고, 그다음에 워낙 또 준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찍는데 사실 관객처럼, 이렇게 첫 번째 관객처럼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자, 이동희 배우님은 평소에 애드립을 좀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이번 영화에서도 혹시 애드립을 좀 발휘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애드립이라는 게, 이제 가끔 어떤 감독님들께서 현장에서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뭔가 카메라 세팅이 다 끝나고 이제 거의 2분에서 1분 정도 있는 사이에 혹시 동희 씨 뭐 더 좋은 거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날 혹은 프리 프로덕션 기간에 이건 내가 쓴 대사보다 동희 씨가 좀 생각하는 좋은 대사가 있으면 바꿔줘도 된다. 이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 진행이 되는 거라서 현장에서 막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배우가 그 다음 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그날 그 기분이 어떤 기분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음 대본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는 거의 철저히 먼저 주문을 받거나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께는 조금 한 줄당 얼마라고 좀 돈을 매겨서, 네, 좀 창작 그거에 대한 존중을 좀 받고 싶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네, 농담입니다. 네. 감독님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저녁에 입금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한두 개의 질문을 더 받고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 두 번째 줄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알려주면 양미르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사실 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떤 메리지 블루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이제 아무튼 남녀가 아무튼 겪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이동 씨랑 한지은 씨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케미라든지 그런 거 어떤 부분에 또 중점을 하셔서 연기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우정이란 캐릭터를 보면서 선우의 입장에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극 중에서도 정말 물론 결말까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등대 같은 존재, 뭔가 좀 이 선우로 하여금 정말 선우를 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정이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이 우정이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이입이 됐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어떤 이야기가 진행됨에 있어서 이게 도저히 정말 안 된다라는 어떤 벽에 부딪히고, 또 이 어려움을 계속 극복을 해 나가다가 결국은 뭔가 좌절하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에는, 역시 인간이라 함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를 이 작품을 하면서 또 많이 좀 깨닫게 됐다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근데 너무 이제 정말 어두운 깊은 바다의 어떤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준 우리 한지은 씨 덕분에 이렇게 의지를 하고 저는 잘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냥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우정이를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좀 자충우돌 좀 철없어 보일 수도 있고, 지금 현실이 이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를 그렇게 계속 붙잡고 하는 것들이 무모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정한테 좀 공감을 많이 했다고 했었잖아요.
요즘에 좀 그래도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떤 부분에서는. 네. 너무 이제 각자의 삶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 했을 때의 그 나오는 시너지는 저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에 그런 사랑과 결혼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조금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차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겠나는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부모님 이렇게 모두가 봐도 여러 영화를 보고 나면 같이 밤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거리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영화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우선 저도 감독님하고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오늘 참 지금 공연 중이셔가지고 강신일 선배님이 아쉽게도 자리를 못 하셨는데 강신일 선배님, 뭐 차미경 선배님 그리고 우리 지은 씨도 그렇고 많은 배우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길 바라면서 10월 23일에 오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또 감독님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영화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 또 덩달아서 또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영화를 어떻게 좀 인사를 드리면 좀 함축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 사실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한강에서 러닝을 하는데 이거다 생각했어요. 요즘이다. 가을. 그래서 가을에 낙엽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좀 씁쓸하면서도 쓸쓸한데 그거를 또 선선한 바람이 좀 씻어주는 그런 묘한 기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가 아마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켠에 뭔가 씁쓸하고 쓸쓸한 그런 마음의 어떠한 구석이 있다면 아마 또 결혼하겠나가 선선한 가을 바람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10월 23일 날부터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감독님한테 이제 자전적 이야기라고 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버님 지금 어떠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지금 걸음을 걸을 수는 없고 이건 하는데 요양병원에 계시고 아직 돌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배우들 촬영할 때 역할이 아니라 배우가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만나서 연기할 수 있었던 배우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게 될 모든 재난에 대한 지혜로움,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땀 한 땀 열심히 쌓아올린 이 작품이 빛날 수 있도록 많은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